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2월 19일 배당락일 마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배당 전후로 해서 배당 전에 기관 외국인이 순매수를 한 뒤에 오늘은 또 매도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배당을 받고 나서 이제 포트폴리오 조정을 하는 과정이다. 이건 이제 배당을 받았으니까 올해 이제 좀 포트폴리오를 좀 움직임이 좋은 종목으로 좀 갈아타야겠다. 좀 변동성이 큰 종목으로 타겠다라고 생각했던 자금들을 매도를 좀 한 것 같습니다. 매도를 하고 또 현금을 좀 만들어서 또 이제 새로운 2022년을 준비할 그런 준비 작업을 하기 위해서 좀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코스닥에서 어느 정도 현금화를 좀 해놓고 또 새로운 포트 구성을 하고 또 이제 연말 이제 내일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내일이 끝나고 이제 31일 날은 납회일이라고 해서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아무래도 앞으로는 없어질지도 모르겠습니다. 납회일이. 왜 그러냐면 워낙 전산화가 됐기 때문에 굳이 납회를 해야 되나? 그게 필요한가라는 의문점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좀 무의미한 활동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없어질 수도 있겠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건 이제 과거에 어떤 예를 들어서 과거에 종이 증권이 증권으로 거래할 때 납회가 필요했겠지만 지금은 제 생각에는 납회일이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거든요. 납회일이 뭔지 한번 잠깐 체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납회일 이렇게 주식백과로 가보겠습니다. 납회일 증권시장 매매입회 오전입회 납회에 대한 납회 증권 납회일 특별히 얘기 안 나오네요. 회장일 증권 납회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기 용어가 안 나와요. 네이버가 모르는 게 있네.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증권거래소에서 이제 마지막 일 거래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모임 납회 이런 의미로서 지금 이제 사용 나오고 있는데 이제 이런 증권들을 어떻게든 이렇게 좀 과거에는 이제 모여서 최종 이제 오늘로서 이제 증권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행사도 하고 그다음에 종이 증서를 보면서 이제 그거를 서류를 정리를 하고 이런 과정이었는데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크게 필요하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좀 드는데 모르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이게 한국거래소가 하루 쉬겠다는 건지 그리고 지금은 이제 또 이제 좀 특이한 게 제가 이제 코인에 대해서도 자문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날은 이제 다 쉬거든요. 주식 거래 관련돼서. 근데 문제는 재밌는 게 뭐죠? 비트코인은 안 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쉬는 날이 없어지는 건가? 그렇죠. 코인은 계속 돌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한테 제가 이제 31일은 쉬는 날이니까 출근하지 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출근하지 말고 업무적으로 영업 직원들이 문의하는 게 있으면 답변 정도 하고 리딩은 안 해도 돼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제 얘네들이 지금 코인을 리딩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코인을 리딩해야 되니까 출근해야 되는구나 이제 생각이 드는 이제 더 이상 증권 납회이라는 개념은
이제 얘네들한테 없는 마지막 휴일이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제가 쉬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쉬어요. 저도 제가 뭐 코인을 직접 리딩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게 참 녹록치 않겠다. 뭐 쉬는 날도 막 코인은 돌아가니까 토요일 일요일도 돌아가고 뭐 24시간 돌아가니까 이게 대략 피곤하겠다 이제 싶은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잠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직접적으로 잠을 하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라도 만약에 제가 이 아이들을 직접 지금 뭐 저도 공부를 하면서 중간중간 코인에 대한 취향에 대해서 안내도 드리고 있고 뭐 기술적인 분석도 해드리고 있는데 녹록지 않겠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내일까지가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배당락이 나왔고요. 셀트리온도 배당락이 나오고 좀 추가로 더 빠졌네요. 실적으로 이제 아침에 시작가가 배당락 가격으로 나온 뒤 조금 올라가려나 했더니 올라가진 않고 쭉 밀었습니다. 어제 이제 꽁도 먹고 알도 먹고 일거양득 1타2피 일석이조 뭐 이런 얘기를 계속 드렸는데 저희는 그게 지금 당장 오늘로서 봐서는 아닌데요. 어제는 맞았거든요. 주식이 재밌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저도 오늘 한참 또 내다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내일 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내일 또 19만원이 될지 21만원이 될지 저도 솔직히 모릅니다. 지금 몰라요. 그건 제가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 주가도 모르는데 앞으로 100만원 간다고 확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참 대단합니다. 200만원 갈 거고 300만원 갈 거니까 10년 뒤에 무조건 100만원 간답니다. 과연 저는 주식시장에서 20년 동안 이 일을 하면서 자문을 하고 매매를 해드리고 위탁 매매도 하고 여러가지 전업투자도 하고 다 해봤지만 10년이 지난다고 주가가 반드시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자꾸 뭐 10년 뒤에 10배 갈 종목 10년 뒤에 100배 갈 종목 이런 식으로 이제 유튜버들이 어떤 영상을 찍는데요. 사기죠. 저희 사기에 가깝습니다. 본인도 아니라는 거 알면서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가능성에 대해서 확률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거기다 100%라는 숫자를 쓰는 순간 사기꾼입니다. 100% 사기꾼입니다. 확신을 하는 사람은 사기꾼입니다. 왜 그러냐면 절대 자기 알수 없다. 정말 이 주식이라는 곳은 단순히 셀트리온이 10배 성장한다 하더라도 주가가 10배 못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매출이 증가한다고 무조건 주가가 올라간다? 그것도 아니고요. 영업이익 그럼 지금부터 10배가 올라갑니다. 그럼 주가가 10배 올라갈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제가 생각했을 때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게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지금 영업이익이 향후 10배가 올라가봤자 카카오페이가 해봤자 6천억입니다. 그러면 카카오페이 시가총액이 20조짜리 회사가 6천억 벌어봤자 지금 은행들 6조씩 벌어도 20조짜리 국민은행이 20조짜리 회사인데 6조 벌어도 주가가 안 올라가거든요. 그럼 성장이 멈췄다는 건데 카카오페이가 향후 10년 뒤에 6천억을 벌고 해서도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죠. 왜 그러냐면 카카오페이를 쓸 수 있는 우리나라 인구 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지금 이미 23조거든요. 그러니까 별볼 일이 없는 주식이죠.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같은 회사죠. 두 회사의 차이점이 뭔가요? 저는 이 두 회사 합산해서 거의 50조가 넘는데 카카오에 있을 때 분사된 건데 카카오가 지금 50조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카카오의 주가가 제가 늘 거품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결국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다 상승되고 지금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의 팔과 다리를 다 잘라서 지금 상장을 시켰는데 나의 몸뚱아리 가치가 지금 얼마인가요? 당연히 가치가 떨어진 거죠. 팔이 오른팔 왼팔을 다 잘라서 지금 각자 새로운 회사를 만들어서 새로운 인간이 하나씩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공상과학 영화로 치면 그럼 저의 에너지의 10% 20%가 나가서 제 몸만 남았으면 저는 80%가 남은 건데 근데 실적으로 80%를 하기에는 시가총액 부분에서 너무 크죠. 그러면 거의 팔다리를 다 잘라고 몸통만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카카오는 이제 지주회사의 역할을 하는 거고 별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주식이 앞으로 10년 뒤에 영업이익 10배 올라간다 하더라도 주가가 계속 행보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좋고 조정을 받거나요. 아니면 급락을 하거나요. 이런 양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 과거에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대부분 그랬죠. 그런데 지금 뭐 셀트리온이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지금 여기서 목표가를 100만원 잡고 200만원 잡고 막 얘기하는 그런 수많은 유튜버들을 얘기를 그냥 우연찮게 한 번씩 봅니다. 저도 이제 제 영상을 보고 셀트리온을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그 찾아온 구독자들의 어떤 과거 본 영상이 있길래 한번 이렇게 툭툭툭 체크해서 봤더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는 주식을 계속 사더라고요. 그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건 선행매매법에도 걸릴 수 있고요. 지금 이런 어떤 주식과 관련된 방송을 찍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난 아무런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식을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뭐 이건 좋다, 나쁘다 이런 어떤 대중들에게 그런 영상을 올리면 안 되고 답글도 안 되고 상담도 해도 안 됩니다. 근데 다 하고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상담도 하고 있고 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고 나서 자기는 다 사놓고 있고 이러면 선행매매법에 걸려서 나중에 크게 위험해질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보유한 주식을 남들에게 사기 위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선동을 하고 나서 나중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팔고 나오면 그거는 굉장히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고 나중에 또 금감원이 조사를 시작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를 넘어서서 법적으로 어떤 형을 사할 수도 있습니다. 벌금을 받거나. 그래서 이 주식 방송을 찍는 게 그냥 단순히 정말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일반인들이 막 지금 찍어서 자기가 전문가인 것처럼 해서 영상을 올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위험한 행동들입니다. 예를 들어 무면허 의사하고 똑같은 거죠. 무면허 약사하고 똑같은 겁니다. 분명히 이 주식에 대한 주식 투자를 상담할 수 있는 상담사 자격증이 있고요. 선물 투자 상담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고 함부로 위탁 매매를 하면 불법인 거죠. 똑같은 겁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의 자금을 가지고 와서 1억을 가지고 와서 주식을 매매하고 그거에 대해서 수익을 나누자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저는 위탁 매매법으로 걸려서 무조건 실형을 사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분명히 법적으로 위법하는 행위입니다. 주식은 제가 코인을 그렇게 하자는 건 상관없어요. 코인은 법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식을 그렇게 하면 이거는 형사로 고소하거나 소송을 걸면 반드시 승소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해서 매매에 대한 손실을 다 보전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수익 보전 각서라는 게 있는데 수익 보전 각서 이런 것들은 안 됩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그냥 단순히 제가 이제 자문에 대한 자격증이 있고 그다음에 제 유튜브도 지금 어떤 그 금감원에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금융감독원에다가 저희 유튜브 이 마라톤 투자라는 게 제 윤시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불특정 다수로에 대해서 공개적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사투자 자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신고를 다 해서 지금 승인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일반인이 그냥 그런 승인을 받지 않고 하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신고하면 금융감독원에서 아마 조치가 나고 아마 내년에 대대적인 숙청 작업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PER이 뭐 몇 배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 PER이 지금 그냥 단순히 뭐 이건 말이 안 되죠. 삼성 바이오로직스 PER이 244배인데 지금 셀트리온이 50배니까 5배 주가 가서 50, 100만원 간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산술적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100만원 가기 때문에 무조건 100만원 간다. 목표가 제시하고 그럼 애널리스트입니까? 자기가 애널리스트 자격증이 있나요? 뭐 아니면 운용사 자격증이 있나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단순히 저 수치만 보고 PER만 보고 그러면 EV EBITDA만 보고 그 가격을 산출한다. 그게 맞습니까? 그럼 셀트리온이 삼성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밸류 가치가 있습니까? 분명히 다른 기업이거든요. 셀트리온이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에서 계속 지원 사격을 해줄 수 있나요? 자금력이 동원될 수 있나요? 근데 서로 계열사 간에 자금을 주고받는 것도 불법입니다. 하지만 뭐 그런 어떤 모든 행태 대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불법적인 행위들에 대해서도 규제가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라는 회사가 또 투자를 할 수 있고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뭐 시비를 발행하든 뭐 BW 발행하든 아니면 회사채를 발행하든 적당한 정해진 이자를 준다면 삼성그룹에서 또 그걸 살 수거나 매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매수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게 또 있고 그다음에 삼성이란 브랜드 밸류가 우리가 셀트리온이 가지고 있는 브랜드 밸류와 다르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공장 투자의 금액과 투자의 액수와 부지와 크기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지금 삼성의 영업력, 뭐 로비력 이런 것들도 다 다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그 백신을 가지고 와서 지금 생산할 수 있는 그 힘이 셀트리온은 그걸 하지 못했던 이유도 뭐 똑같은 거겠죠. 셀트리온도 충분히 설비가 되어 있지만 할 수 없는 것처럼 삼성 바이오로직스 왜 우리나라에서 그 화이자나 뭐 모더나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로비력이 될까요? 안 되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다른데 그냥 단순히 수치상으로 가격을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항상 주식은 냉정하게 어제도 얘기 드렸지만 어제 올랐으니까 행복하고 오늘 떨어졌으니까 괴롭고 이런 감정적인 개입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 떨어졌네? 오늘 또 왜 떨어졌을까? 왜? 항상 이유를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는 왜 올랐으면 오늘 왜 떨어졌을까?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확률과 떨어질 수 있는 확률, 앞으로 이 기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진행 상황,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매출이익이 증대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지금 상품군들이 매출이 좋아지는 쪽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빠지는 쪽으로 하고 있는지, 상품이 확대되는지 아니면 현재적인 국내 주시장 시황이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지 부정적인지, 기관 투자자 동향이 매수와 매도 어느 쪽으로 하고 있는지, 글로벌 경제 시황이 어떻게 되는지, 미국의 금리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다 반영되어서 이 회사의 주가가 결정되는데 무조건 100만원 간다, 이거는 거짓말이죠. 200만원 간다, 300만원 간다, 무조건 사야 됩니다. 이거는 옳지 않은 행동입니다. 무조건 몰빵해야 됩니다. 이런 선동도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항상 비중 조절하고 리스크 관리하고 그 다음에 회사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냉정하게 체크를 해야 되고, 주식 배당을 주는 것 자체, 현금 배당 주는 것 자체는 저는 부정적이다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면 받아야죠. 예, 받았습니다. 저희도 받았고, 예, 그리고 만약에 주가가 또 여기서 한 단계 더 내려간다면 그때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더 주식을 살 건지, 비중을 확대할 건지, 아니면 현재 비중 상태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내가 지금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비중을 축소해야 될지, 이런 미리 고민들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조건 주식이 좋으니까 더 사고 신용 사고 대출 받고 사고, 이런 행위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셀트리온이 정말 100만원에 간다 하더라도 대출을 받거나 신용을 질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100만원에 갈지 안 갈지도 모르는 일이고요. 그래서 저의 목표가는 절대 100만원이 아닙니다.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셀트리온 목표가가 얼마시냐? 그 목표가라는 건 없습니다. 세상에. 기대가도 없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어떤 흐름이죠. 이 회사의 흐름이 계속 유지가 되고 좋아진다면 그 흐름을 보는 거지, 목표 지금 이런 거를 정해놓고 셀트리온을 매매하기에는 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 목표가가 100만원이었으면 올해 셀트리온을 추천해서 단 한 번도 수익 실현을 해드리지 못했을 것이고요. 단 한 번도 매매를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셀트리온에 대해서 올해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통틀해서 여러 차례 전적으로 수익 실현을 해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제가 단기적으로 보고 셀트리온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요. 그 상황의 흐름에 맞게끔 매매를 해드렸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자문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자문에 대한 저의 감각이 좀 괜찮아지고 있는데, 모든 신호들이 긍정적인데 주가가 이상하게 거꾸로 움직이기 때문에 저도 좀 약간 의아해합니다. 오늘도 왜 이렇게 떨어졌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 거죠. 저도 도대체 왜 오늘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 도대체 뭘까? 일단 수급적으로는 외국인 기관들이 미친듯이 또 팔았네요.
이제 끝이 났으니까 결론적으로 어제 저렇게 왜 샀고 오늘은 왜 이렇게 팔았지? 어제는 왜 이렇게 샀고 오늘 왜 이렇게 팔았지? 이 고민하는 거죠. 저도. 왜? 이유가 뭘까? 왜? 이유가 뭘까? 이유가 뭘까? 이런 급변을 할 정도의 회사의 어떤 변화가 있었나? 라는 걸 저는 생각해 보는 거죠. 어제는 그렇게 좋았나? 오늘은 이렇게 나빴나? 오늘은 공매도가 또 나왔네요. 다시 오늘 공매도가 23만 주나. 그동안 공매도 왜 안 내보내나? 오늘 또 갑자기 공매도가 나왔지? 네, 똑같이 이것도 나왔네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둘 다 나왔네요. 공매도를 이렇게 내릴 정도로 회사가 가면 어제는 좋았는데 오늘 나빠졌다고? 하루 만에? 그런 것들도 생각 안 해볼 수 없는 거죠. 얘네들의 움직임이 계속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겁니다. 급등했다, 끝나겠다, 급등하면 공매도 나왔다가 또 매매 나왔다, 매도 나왔다가 이 변동성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그러니까 매일같이 이거를 체크를 해 나가면서 전체적인 큰 흐름을 맥락을 이제 짚어가는 거거든요. 그것을 이제 알기 위해서 이제 계속 저도 점검을 하는 거죠.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 이 저점이 붕괴될 때 유지를 해야 될 것인지, 이 저점이 붕괴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 20만 원이 또 다시 이탈되면 그때는 더 사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20만 원을 지지할 것인지, 지지 못할 것인지, 8만 원을 지지할 것인지, 지지하지 못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해 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의 어떤 가장 중심되는 부분은 어떤 이익에 있습니다. 결국에는 뭐 어쨌든 저쨌든 저렇게 되든 이렇게 되든 지금 현재 4분기는 이 3분기 대비해서 실적이 월등하게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이렇게 우상향하고 있고 당기순이익도 증가되고 있고, 그럼 4분기까지 해서 올 전체적으로 마무리됐을 때 영업이익이 당기순이익이 최근 한 5개년도 내에 가장 좋았던 한 해가 될 것임은 틀림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보더라도 5년 내에 가장 좋은 실적을 시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뭐 거의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충분히 20만 원대, 그다음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8만 원대면 그렇게 그렇게 높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또 낮다고도 할 수 없는 그냥 한 중간값 이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가격대는 그렇게 나쁜 가격대는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가격적으로도 매력적이고 또 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국면이고 매출이 증대되고 있고 2022년도가 또 시장에 대한 어떤 흐름이 트렌드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투자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작은 비중으로 추천을 해드리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더 비중을 확대할 것인지 더 줄일 것인지 이거는 나중에 돼봐야 하는 거죠. 그렇죠. 지금 당장은 현재 비중에서 절대 뭐 올리거나 내리거나 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지금 시작된 비중으로 그냥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머지 주식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나머지 주식들도 포트폴리오를 구축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분산 투자의 개념에서 모든 업종을 토탈해서 바이 업종 중에서는 유일하게 셀트리온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 업종 자체도 다른 종목들이 많이 있으나 저는 가장 좋게 보고 있는 회사로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바이 업종 내에서는 탑픽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은행 업종에서도 탑픽인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제약 쪽도 마찬가지고요. 화장품 쪽, 뭐 각종 업종 내에서 가장 우수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업종이냐가 중요한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업종이 제일 중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종목을 잘못 잡더라도 업종을 잘 잡으면 그냥 따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황이 워낙 좋기 때문에 뭐 썩어도 준치인 거죠. 그래서 못해도 준치일 수도 있고요. 그냥 뭐 대충 잡았는데 너무 뭐 지금 물고기 바다 나가는데 지금 가을 되면 개 저쪽에 볼거푸구 가면 꽃게들이 막 풍성하게 있는데 대충 잡아도 암캐는 먹을 만하죠. 근데 여름이나 뭐 봄에 가면 먹을 게 하나도 없고 맛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가을에 암캐 먹는 이유가 다 있죠. 겨울에 암캐 먹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그 시기가 중요한데요. 그런 면에서 셀트리온도 지금 시기가 어려운 시기임은 분명하나, 근데
모든 것을 포기할 만큼 최악의 시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다루고 오늘 다루고 시황이 계속 시간의 뷰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투자자들도 마찬가지고 어제는 뭐 너무 행복했다가 오늘은 너무 침울했다가 이렇게 감정적인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그것을 스스로 마음의 거울로 바라보고 스스로 자신의 어떤 투자의 눈을 떠서 투자의 지각을 견지해서 자기 스스로 케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빨리 올라서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힘든 국면 계속 잘 이겨내야 되고요. 계속 요 상황을 좀 슬기롭게 헤쳐나가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사피엔스라는 책을 또 한 번 다 읽고 또 읽고 있는데, 호모 사피엔스, 호모가 이제 휴먼, 우리 지금 시대에는 휴먼이겠죠. 인간, 사피엔스, 슬기로운 인간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딱 읽고 우리는 슬기롭습니다. 슬기로운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슬기로운 주식 투자 생활을 꼭 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